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 시민의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기자입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종이신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종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는 5회에 걸쳐 김제시장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이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고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보 방송인지라 그간의 방송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댓글과 전화 및 문자로 격려와 질타를 보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지사 출마 예정자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 모시고 대선의 전망과 우리 김제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예, 김제 시민들께 인사 말씀 그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제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지역구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 진안 동향에서 태어났고요. 1965년생입니다. 고등학교는 전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하다가요. 변호사를 할 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주전북 지부, 또 지부장도 하고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 특히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라든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진안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진안에서 그렇죠. 다니셨어요? 중학교까지. 그럼 고등학교 전주 동양 하시고. 중학교. 그러셨어요. 나왔죠. 저희가 우리 김제 분들은 동양면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어느 쯤에 있는가.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 진안에서 이제 혹시 뭐 무주, 안성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안하고 안성, 무주하고 경계에 있고요. 거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저희 동양면에 저희가 능금리인데 저는 능금 추동이고 그 윗동네가 능길인데 능길이 이제 정세균 총리님 거기 이제 고향이고 초등학교 선배님이시죠. 그러면 그 수몰 지역하고 좀 가까운 곳인가요? 수몰 지역하고도 좀 가깝죠. 예. 동양면은 수몰은 거의 안 됐고. 우리 김제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는 완전히 산골이고요. 그러게요. 김제는 뭐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모신 김에 혹시라도 우리 김제하고 뭐 인연은 있으셨나요? 그 동안에 사시면서. 워낙 뭐 산골이고 평야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 없고요. 이제 여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변호사 활동하고 또 시민사회 이런 활동할 때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하고 김제를 여러 번 왔죠. 뭐 신포항도 가고 또 망해사도 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가서 보면 워낙 뭐 이게 김제 들이 넓으니까 지평선 아닙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 또 가슴이 그냥 툭 트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로 오게 되면 뭐랄까 새로운 기운과 또 어떤 영감을 얻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조정래 아리랑 그 작가 조정래 선생도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 김제를 이렇게 첫 장에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야 뭐 늘 이제 여기에서 평야에서 살다 보니까 부르는데 아마 또 우리 어떤 분께는 또 힐링의 장소가 되기도 했네요. 우리 김제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소중한 게 있어도 항상 같이 있으면 그 가치를 저는 또 지난 쪽에 가면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곧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대선 전국인데요. 먼저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70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번 대선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접전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우리 김제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사실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소득 격차라든가 또 지역 격차라든가 또 수도권과 또 우리 지방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분야에서 또 도시와 농촌 이 불평등과 격차가 아주 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보면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또 기후위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을 회복하고 또 격차를 해소해서 공정한 또 사회를 만들 건지 네. 이 대전환의 위기를 어떻게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이 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만 좀 정체되어 있고 답답한 면도 있는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제를 잘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 비전과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그분의 정책이나 어떤 지역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가족 문제 가지고 이렇게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러게요. 보려면 예. 그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예. 또 그걸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네. 봐야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당 후보 입장에서는 정책 대결을 하자. 그러게요. TV 토론 예. 나와라.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도대체 뭐 응하지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게요. 답답하죠. 예. 그 원고나 프롬프트가 없어서 그런가. 예. 그러게요.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어떤 뭐 성과가 의미가 있었나요? 어떠세요? 저는 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 오셨는데 네. 2박 3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는 통상 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을 가는 길에 들리든가 예. 아니면 광주 전남을 들렀다가 서울로 가는 길에 들리든가 이제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들러리 일정이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 이재명 후보께서 네. 그거는 아니다. 별도로 우리 전라북도의 일정은 별도로 잡겠다. 그 뜻은 이제 같은 그 호남이지만 전라북도를 독자 권역으로 보고 그 중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전라북도에 와서도 전라북도의 여러 현장을 곳곳이 다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났고 또 전라북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뭐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그 새만금에 와서도 말하자면 그 국민 반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네. 향후에 우리 새만금에 논란되는 것도 짚어보면서 빨리 논란을 마무리해서 그 종결된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좀 했고요. 그다음에 뭐 또 그 완주에 가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수소 산업이 전라북도의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히 네. 있는데 남원에 가서는 이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예. 정부가 약속했던 이것들은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무주진한 장수 여기는 산골 아닙니까? 예. 이 산골에 가서도 농촌 지역의 어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연금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네.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전라북도를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전라북도 현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네. 도민들께서도 정말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고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직접 또 오셔가지고 같이 또 환영하고 그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 예.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호남 정치의 중심으로 네. 이렇게 부상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역대 그 가다가 들리는 길이 아닌 오로지 전라북도만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여기서 뭔가를 들었다면 상당히 심도 있게 전북 발전을 고민하셨을 것도 그렇죠. 같으네요. 근데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명들이 좀 나왔는데 네. 완주, 남원, 무조진원, 장수 나오는데 김제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새만금의 그 33센터가 우리 김제 아닙니까? 당연히 김제지요. 거기는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네, 새만금 하면 그래도 가장 예. 중심이 근데 이제 김제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거기를 김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저 멀리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김제를 안 들렸나고 단어가 안 나와서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 그러셨군요. 서운하실까봐. 네, 예.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그 안호영 의원님을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전북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그 또 어떤 선대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주로 맡고 계세요? 이제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국회에서 환경 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노동 측면에서 공동 그 상임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조율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을 뭐 확대 적용한다든지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선대위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범국민적으로 말하자면 그 탄소 발생량을 1년에 1톤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탄소중립 100만 행동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운동을 전북의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아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탄소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뭐 수출할 때도 탄소 때문에 이제 탄소가 없어야 뭐 이렇게 제로백 이런 쪽으로 돼야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에도 우대를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계가 이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 흐름에 이제 만약에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산업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고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같아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데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지금 지역구시는 완주에서도 전주와 통합 논의 때문에 상당히 그 내부 분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김제 전주 통합 논의도 있었고요. 또 새만금과 또 뭐 군산, 부안, 김제를 엮는 이런 통합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얘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얘기일 수 있고 전라북도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데가 말하자면 합쳐가지고 힘을 길러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경제력의 절반이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은 배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값에다가 말하자면 교통 문제에다가 말하자면 배가 터져가지고 배가 불러 살기가 힘든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지방은 인구가 이제 적어서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고 말하자면 지역의 지방의 여러 그 중심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메가시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뭐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 뭐 충청권, 뭐 또 대구, 경북, 또 전남, 광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남, 광주로 끼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강소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또 이 규모가 이게 적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은 전라북도에도 사실은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이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발전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통합에는 이게 낮은 단계가 있고 저는 높은 단계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낮은 단계는 이런 그 기능적인 경제적이거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적 통합이고 예. 높은 단계는 행정 통합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지자체가 있으면 딱 합쳐갖고 시장은 하나 나오고 위에도 예. 딱 하나 통합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행정 통합은 상당히 높은 단계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과거의 이제 전례를 보더라도 과거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 논의가 3번인가 있었고 그 실패를 했죠. 예. 그러면서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행정 통합을 할 정도의 높은 수위의 그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또 상처만 남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통합 논의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 없이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섣부르게 통합 논의를 하면 이게 잘 안 되면서 오히려 상처만 남기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통합 얘기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경제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연계, 네, 예.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협력, 통합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제하고 말하자면 완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김제는 특장차 산업과 관련 자동차와 관련해서 특장차 단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완주에는 그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용차를 생산해내요. 예. 거기서 생산된 상용차를 갖다가 여기서 말하자면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향후에 그 상용차는 앞으로 수소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김제하고 완주하고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네. 그리고 예. 전주하고 완주가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연계를 하면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죠. 네.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김제, 군산, 부안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행정통합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같은 권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통합의 필요성, 좀 더 높은 단위의 통합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공감하게 되면 네. 높은 수준의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어떤 물리적인 행정 통합, 주민들의 그 어떤 동의가 없는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는 그렇죠. 거고, 그게 다만 되지도 않고요. 갈등이 그렇죠, 남아요. 그렇죠.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통합 어거지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생을 위한 연대 이런 것은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그렇죠. 간에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적극 이제 하시는 게 옳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새만금 그린 뉴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만금 관련돼 우리 새만금과 우리 김제의 어떤 미래 연관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민주당의 새만금 그린 뉴딜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아, 저하고 이제 신영대 의원님하고 아, 두 분이 맡고 있으면서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예. 많이 하죠. 저는 그 새만금이 국가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 새만금의 역사를 돌아보면 방조제를 막은 게 91년도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은 지지부진하면서 희망 고문처럼 네.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하고 이제 내부 개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는 그 새만금이 앞으로 이런 그 제대로 된 그 우리 전라북도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K-뉴딜, 예. K-뉴딜의 선도 모델, K-뉴딜의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된다. 조금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린 뉴딜과 K-뉴딜의 가장 심적인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이제 그린 뉴딜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새만금이 앞으로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서로 합해져서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네. 여기에 새만금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올 2월 달에 새만금의 마스터 플랜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의 이제 그 비전을 어떻게 했냐면 그린 성장을 구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가 새만금이다. 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지금 새만금에 지금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계획이 있거든요. 예. 태양광, 풍력. 네. 예,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실증 단지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아리백 산업 단지를 또 만들고요.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산업이 아리백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계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이제 경쟁력이 있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새만금이 말하자면 그 세계의 어떤 산업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이 새만금의 중심이 김제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새만금과 김제의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리백산단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새만금에 그 비싸게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것을 걸었는데 새만금이 전체가 무슨 태양광으로 덮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들 많이들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새만금에 그 예. 태양광이 있다고 해도 극히 예. 이제 일부고 예.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매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그 수상 태양광 지역은 앞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체 계획상으로 한 20년 그렇죠. 이렇게 걸려요. 예. 예. 그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예. 수상 태양광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그 이제 해상풍력 부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임시적인 건 아니니까 그거는 계속 늘려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예. 또 향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점은 수질이라든가 또 어업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조력 발전 문제는 적극 한번 또 검토해 볼 점이 있죠. 예. 예. 네,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요. 아까 그 매립이 끝나고 이제 20년 후에는 태양광을 걷어내고 다른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그거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우리 김제를 흔히 농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우리 김제의 그 미래 전략 어떻게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김제는 이제 지평선이 있는 예, 곳이고 예. 실제로 실제로 농업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 김제하면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전국의 농업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다고 호남 봐요. 평양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죠. 김제가. 예. 예.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우리 김제의 미래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김제 농업을 말하자면 이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과학 기술을 입혀서 어떤 농생명 산업을 이제 고도화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가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녹색 어떤 성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제에는 두 가지 부분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또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지금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종자 그 생명과 관련된 특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예. 또 스마트 혁신밸리가 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종자 산업과 관련해서 종자 산업 특구가 지정된 게 지금 201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한 20여 개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육성해서 이 종자 산업이라고 그러는 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스마트 혁신밸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아마 지난달에 아마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면적도 크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농업을 얘기할 때
참 이게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그리고 걱정이 많은데요. 이 스마트 여기 밸리에서 젊은 청년 창업농들을 좀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 그 농장들을 임대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증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영역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농들을 양성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내서 이 어떤 스마트 농업을 일구는 이런 그 산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좀 고도화되는데 그리고 또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김제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종자생명 산업특구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지금 종자생명 산업특구의 그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좀 면적의 확장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차에 우리 김제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에 지금 한 20년 넘게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47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굉장히 우리 민간 육종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뭐 그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뭐 원래 이제 거기에 김제 공항 부지하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새만금 지금 국제공항 부지가 따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어차피 해볼 공항 점이 부지가 있죠.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나중에 도지사가 되시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지금 국토부 땅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서 간에 좀 이기주의가 있어서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김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농업만으로 미래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농업 부분을 하셨는데 어쨌든 산업화가 또 병행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 어떤 산업화 전략을 또 우리 김제 에서 산업화 전략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제를 얘기를 하면 이제 기본은 이제 농업으로 농생명 산업을 고도화해서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새만금이 중요한 김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새만금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그 제조업이나 이제 이런 산업화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김제에 이제 김제 순동 산업단지가 있고 또 지평선 산업단지가 있죠. 이제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다른 지역과의 그 연계 전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또 전주라든가 이런 그 산업적인 어떤 연계성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제가 갖고 있는 특장차 단지가 아주 저는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김제의 이제 특장차 단지가 지금 많이 좀 활성화됐다고 그래요. 뭐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특장차 전문 검사소, 그게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그 설계비 예산까지 내년 좀 확보됐다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계속 이제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특장차가 되려고 하면 원래 그 차가 있어요. 그래야죠. 주로 이제 트럭 같은 거, 버스. 그럼 그건 어디서 생산하냐면 완주에서 생산하죠. 그래서 완주하고 군산에서 생산하는 타타대로 생산하는 완주 현대동 생산하는 그 상용차가 전국 중대형 상용차의 뭐 90% 넘게 93% 뭐 어떤 데는 9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랑 연계성을 잘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내연차 중심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라든가 수소 전기차로 바뀌는데 특히 이제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을 갈 수 있는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로 바뀌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뀌어갈 때 그런 그 완성차 업체하고 옆에 이제 부품 협력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공동 운명체처럼 이렇게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여기는 식품과 관계된 거니까 이게 이제 익산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하고 또 연계를 또 맺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의 연계 전략들을 잘 펴고 그런 것들이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백호 특장 차단지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 의원님 조금 곤란한 것 좀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뭐 어쨌든 도지사 출마 예정자로 되어 계신데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무역 문제로 지금 3개 지자체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지금 관할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군산, 부안, 김제 우리 이 관할권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지자체들이 같이 새만금 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서로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 문제로 안 가고 서로 이제 지자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미 법적인 문제로 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마 결론이 나고 이제 그게 존중이 돼야 되겠죠. 일정 아마 방조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 있고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서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심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심사가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재판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법률적인 결론이 나겠지만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새만금 사업은 이게 김제만의 사업도 아니고 군산만의 사업도 아니고 부안만의 사업도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이게 잘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이런 우리 관련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잘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바랍니다. 아까 저 지방자치 자치단체 통합 문제 때 상생을 위한 연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상생을 위한 연대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말하자면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고 필요한 데가 새만금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보면 지금 관할권 싸움의 지금 가장 중심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제 김제가 지금 행안부 중분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군산에서는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호방조제가 과거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호방조제 부분을 김제로 준 이유가 사실은 그 동서도로, 그러니까 김제와 이호방조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가 있기 때문에 연접관계를 이런 것을 보고서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제와 군산의 경계는 만경강이고요. 김제와 부안의 경계는 동진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진강 북쪽은 군산 쪽인 거고 동진강 남쪽은 김제인 것이죠. 이 남북도로는 지금 동서도로는 지금 동진강 이 만경강 남쪽에 지금 김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을 상식을 기초하니까 이제 김제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 지금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립을 지키고 계시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도지사 출마 예정자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분쟁을 하면 새만금의 어떤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분쟁을 짧게 할수록 새만금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분쟁 때문에 새만금이 늦춰진 게 아니고 대부분 예산 때문에 예산이 짝딱 안 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끄는 건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공정하게 어떤 표 숫자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오늘 좀 바쁘신데 시간이 말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런가요? 지금 우리 일단은 그 도지사 출마를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도지사 출마를 피력하셨는데 그 또 말씀과 또 마무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180만이 무너져 있고요. 또 우리 경제력도 광역 이런 시도로 봤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어 좀 현실이 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활력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또 대선 시기여가지고요. 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선 승리가 사실 또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승리가 우리 지방의 우리 전라북도의 승리고 또 저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대선에 집중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도 조만간 종식이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일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대전환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내년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희망찬 그런 또 새해 맞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도지사 출마에 대한 것을 좀 여쭤봤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도지사 선거보다는 대선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그로부터 80여일이 지나면 또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저 대선이 끝나면 우리 안호영 의원께서 도지사 출마 예정자로서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의견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바쁜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장시간 우리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앞으로 주요 정치인 인터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저희 김제 시민의 방송 개국 기념으로 박중배 김제시장의 인터뷰를 가졌지만 내일은 이 시장 출마 예정자 자격으로 다시 모셔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셨어요. 내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고 또 시청자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